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주응력과 최대 전달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응력이 발생하는 주평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임의의 위치에 대한 수직 응력과 전달 능력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았고, 일단 타오 x 프라임 y 프라임은 우리가 최대 전달 응력을 유도할 때 필요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주응력을 찾을 때는 이 공식에 의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값의 최대값을 구할 때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서 그 0이 나오게 하는 어떤 변수의 값을 우리가 구하면 그 값을 대입을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시그마 x 프라임을 주평면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타에 대해서 이 식을 미분을 하면 앞에 있는 것은 시타에 대한 항이었기 때문에 그냥 소거가 되게 되고, 뒷부분에 있어서는 시타가 들어간 부분만 제외하고는 모두 여러분들이 상수 취급을 해서 미분을 하면 그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곱하기 2 사인 2 시타 플러스 2 타우 xy 코사인 2 시타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시타에 대한 값을 찾기 위함이므로, 양변을 코사인 2 시타로 나누면 이 부분은 탄젠트 2 시타가 남게 되고, 이쪽은 각도에 대한 부분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탄젠트 2 시타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분의 타우 xy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탄젠트 값이 아니라 시타 p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아크 탄젠트 이 시타 다시 이 시타 p는 아크 탄젠트 이 값을 취하고, 다시 그 부분에 계산된 값에서 이 시타 p였기 때문에 다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주평면이 위치하는 각도를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계산되어진 값이 우리가 주응력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지만,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있고, 시그마 1이 최대 수직 응력이고 시그마 2는 최소 수직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시타 P1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계산되어진 값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그 값을 다시 시그마 x 프라임에 대한 공식에 시타 대신에 대입을 해서, 만일에 그 값이 그 시그마 1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각도 값이 시타 p1이고, 만일에 시그마 1에 대한 값이 계산이 안 되고 시그마 2로 계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각도 값이 시그마가 아니고 세타 그 p2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시타 P1과 시타 P2는 다음에 90도만큼 차이 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그 식에다가, 구한 식이 아니고 구한 값에다가 그 뭐 시타 P1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타 P2의 값을 여러분들이 90도를 더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만일에 현재 계산되어진 값이 반드시 시그마 1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유도할 주응력에 해당되는 공식을 통해서 먼저 주응력의 값을 구하고, 그 값을 구해서 우리가 그 시타 p를 구한 각도 값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하나는 이제 시타 시그마 1이 나오든지 시그마 2가 나오든지 이제 하나의 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만일에 시그마 1의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 얻은 각도 값이 시타 P1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이제 그 값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시타 P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주응력이란 우리가 어떤 그 응력 엘리먼트를 이제 계속 회전시키다 보면 이제 최대 수직 응력 값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응력을 우리가 이제 프린서펄 스트레스라고 하는 주응력이라고 하게 되고, 항상 이제 주응력은 이제 시그마 1과 시그마 2 두 개가 나오고, 또한 시그마 1이 그 시그마 2보다 이제 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부호도 우리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뭐 절대값이 큰 값을 시그마 1이 아니라 이제 부호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가장 큰 값을 이제 주응력의 이제 시그마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최대 수직 전단 응력을, 전단이 아니고 수직 응력을 그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최소 수직 응력을 이제 시그마 2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앞전 슬라이드에서 주평면에서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이제 응력 상태가 타우 XY도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전단 응력은 모두 이제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주평면을 구하는 이제 각도 공식에 의해서 탄젠트 이 시타 P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분의 타우 XY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빗변의 길이 값은 이제 이 값의 제곱 플러스 이 값의 제곱을 한 것을 이제 루트를 취한 값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r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이제 이 값이 이제 모원의 이제 반지름 값이 되기 때문에 이제 r로 표현을 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r로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사인 이 시타 p는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r분의 그 2분의 그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이고, 따라서 이제 그 번분수를 계산을 하면 이제 번분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2r분의 이제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되게 되고, 그리고 사인 2시타 p는 r분의 타우 xy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도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임의의 위치에 있어서의 그 수직응력 공식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식에서 이제 코사인 2시타 p와 사인 2시타 p 대신에 이제 유도한 이 식들을 대입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뒷부분의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제 r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r은 우리가 이 값으로 정의를 했으므로, 따라서 이제 시그마 1에 해당되는 식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으로 그 시그마 1을 이제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그마 2는 이제 뭐 시타 p 대신에 뭐 시타 p 플러스 뭐 90도를 대입을 해서 뭐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어떤 임의의 위치에 있어서의 이제 두 수직인 관계인 두 수직 응력을 더한 것은 원래 주어진 이제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를 더한 것과 같고,
또한 우리가 이제 주평면은 결국 어떤 이제 미소 엘리먼트를 시타만큼 회전했을 때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이제 짝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를 더한 것도 이제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시그마 2는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1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시그마 1에 해당되는 공식을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 식에서 이제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뀐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공식은 이제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박스에 나온 그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시그마 1은 이제 플러스 기호로 된 이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 시그마 2는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취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주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축 응력인 유니액시얼 스트레스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이 시그마 x가 결국은 최대 수직 응력이고 이제 시그마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그마 2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축 응력 상태인 바이액시얼 스트레스 상태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그마 y와 시그마 x의 관계가 먼저 이제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크다라고 하면 시그마 x가 결국은 시그마 1이 되게 되고, 시그마 y가 이제 시그마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 전단 상태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시타 p는 45도 각도일 때 주응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의 이제 주응력의 값은 이제 타우 xy가 되게 되고,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시그마 2는 이제 마이너스 타우 xy가 된다라는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타 p를 45도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우리가 앞서 응력 공식에서 이제 주응력 공식에서 이제 타우 xy에 대한 것만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응력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이제 평면을 구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유도가 되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주 평면을 유도하는 공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공식을 이제 시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다음에 공식을 얻을 수 있고, 결국 이제 이 공식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은 이제 탄젠트 이 시타 p를 이제 마이너스를 취한 것에서 역수를 취한 것과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탄젠트 이 시타 p라고 하고, 다시 이 식을 이제 탄젠트 이 시타 s 부분에 이항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탄젠트 이 시타 s 플러스 코탄젠트 이 시타 p는 이제 0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이제 우리가 탄젠트와 코탄젠트를 이제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을 하면 결국 다음과 같이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양변을 이제 코사인 2시타 사인 2시타 p를 나눠주면 다시 이제 이 식은 사인 2시타 s 사인 2시타 p 플러스 코사인 2시타 s 코사인 2시타 p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이제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더셈 공식에서 이제 코사인 공식과 일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코사인 2시타 s 마이너스 코사인 2시타 p는 이제 0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우리가 또 코사인 함수가 0이 되는 것은 이제 결국 이 안에 있는 각도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될 때 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시타 S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시타 S는 시타 P 플러스 마이너스 45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타 P를 알고 있다고 하면 굳이 이 공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45도를 더하고 뺨에 의해서 이제 시타 S를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는 우리가 시타 S1은 이제 시타 P1에다가 45도를 뺀 값으로 이제 시타 S1을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공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타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를 대입을 해서 계산되어진 각도 시타 s를 먼저 구하고, 또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살펴볼 최대 응력에 대한 공식은 어차피 우리가 시그마 1, 2와 다르게 최대 전달 응력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이 나오게 하는 이제 그 각도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면 그 값이 이제 어떤 시타 S인데 이제 S1인지 S2인지를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항상 시타 S1은 시타 P1 마이너스 45도로 해서 시타 S1을 이제 특정을 짓고, 이제 또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 대한 그 응력 상태를 이제 도시화를 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 응력 상태를 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은 거의 물론 이제 최대 전단 응력만 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응력을 구하고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응력을 구했다라고 하면 시타 P1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시타 P1을 활용해서 시타 S1을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해서 그 응력 상태를 이제 도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전단 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유도한 공식에 의해서 이제 최대 전단 응력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은 우리가 그 직각 삼각형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시그마 1, 2와 다르게 그 타우 맥스의 값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유의를 해서 이 그림이라든지 이제 계산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모원을 작성할 때 또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전단 응력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단 응력이 나왔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그 계산을 하고 이제 모원 같은 경우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위쪽에 그 우리가 시타 S1을 취해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삼각비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시타 S1은 이제 시타 P1 마이너스 45도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타 S1 대신에 이제 이 식을 이제 시타 1 대신에 대입을 하고, 또한 이제 시타 P1에 대한 어떤 공식은 이제 다음에 그 유도 공식에 의해서 그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코사인 2시타 x1에다가 대입을 하든지 혹은 뒷부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대입을 하면 결국 우리가 삼각형의 덧셈 공식에 의해서 이제 그 식들이 그 전개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전개된 식에서 결국 이제 이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값들에 해당되는 이 식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타우 맥스는 이제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결국 이제 이 값은 우리가 이제 모원의 반지름인 r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타우 맥스의 값은 모원의 이제 반지름과 같은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우 맥스가 그 발생하는 이제 평면에 대한
그 응력 엘리먼트를 혹은 이제 응력 상태를 이제 도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응력과 다르게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수직 응력도 그 나타남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나오는 수직 응력들은 이제 우리가 평균 응력이라고 하는 그 시그마 에버리지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평균 그 수직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그 타우 맥스는 우리가 두 개의 주응력을 구했다라고 하면 결국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를 이제 2로 나눈 값과도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모어원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아는데, 결국 이제 모어원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그 수평축의 끝단에 만나는 그 부분, 그 점들이 시그마 1과 시그마 2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원을 그려보면 결국 이제 원의 지름은 반드시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그 통과하는 부분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따라서 반지름은 결국 지름을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단 응력을 이제 표현을 함에 있어서 항상 이제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쌍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또한 전단 응력은 대부분이 아니고 이제 루트를 취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 양수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하수살표의 방향은 항상 이제 양수 값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세타 S1을 이제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각도가 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뭐 만일에 뭐 플러스로 다음과 그림과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축이 이제 x 프라임이 되게 될 것이고, 항상 이제 이 x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플러스 수직 방향은 우리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쪽 방향이 플러스가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화살표의 방향은 이제 x 프라임의 플러스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S2로 하면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S1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 평면에 그 수직한 방향의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의 방향은 이제 도시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그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예제 없이 진행을 하고 이제 예제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